마켓이란 자 바이어랑 셀러가 서로 인터랙션 하는 플레이스를 우리 마켓이라고 불러.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될 그 컨셉은 컨슈머 쪽을 먼저 얘기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컨슈머가 물건을 사는 우리가 행위는 바로 디맨드라고 불러. 자 디맨드라고 하면 여기도 써있지만 자 consumers are willing and able to purchase a certain period of time이라고 돼 있어. 자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가 안 들어가면 절대 define 했을 때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 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 바로 여기 자 willing and able이야.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지만 이 demand를 define을 해준 거야. 자 만약에 이 willing만 써놓고 able 안 쓴다 그럼 뭐야? 자 willing만 써놓고 able 안 쓰면 그냥 want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willing and able이라는 단어를 꼭 같이 써서 demand를 define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law of demand라 그래서 자 이제 demand의 법칙을 외울 거야. 자 근데 두 가지를 가지고 볼 텐데 자 price 가격과 자 quantity 자 사람들이 얼마큼 디맨드하는 양을 가지고 보게 될 거야. 자 우리도 뻔히 알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예전보다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살까 안 살까? 당연히 안 살 거라는 거야. 또 반대로 만약에 그 가격이 낮아졌잖아?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가격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양의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law of demand라고 돼 있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이 다이어그램이 바로 demand 다이어그램이야. 자 지금 그 y축 같은 경우는 price고, 그 다음에 x축 같은 경우는 quantity야. 자 지금 보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그리고 demand 커브는 이렇게 네거티브 슬로프하고 돼 있어. 자 왜?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price랑 quantity의 릴레이션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demand는 이렇게 negatively slope 돼 있다라고 보이는 거야. 원래 price가 P1이었고 사람들이 그막 P1에서는 요만큼 샀어. Q1에 샀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가격이 P1에서 P2로 떨어짐으로써 예전에 사람들이 이 P1일 때는 요만큼 사던 사람들이 더 싸졌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저 물건을 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Q2로 increase 된 거야. 오케이? 자 지금 내가 요거를 가지고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자 지금 여기 보다시피 P1에서 P2로 떨어지니까 자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Q1에서 Q2로 인크리스 하게 된 거야. 자 이거는 지금 무브먼트 얼렁 더 커브라고 부르는 건데, 자 보다시피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퀀티티가 체인지 됐다. 자 그거를 지금 디맨드 커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A에서 B로 움직였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무브먼트 얼렁 더 커브는 지금 내가 여기도 보여주지만, 자 무브먼트 얼렁 더 커브는 딱 하나밖에 없어. 프라이스. 자 다른 팩터는 절대 없어. 자 무브먼트 얼렁 더 커브라고 하면 무조건 프라이스 only one 팩터야. 자 그리고 보다시피 프라이스가 먼저 체인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퀀티티가 체인지 되는 거야. 오케이? 항상 시험에 나와도 무브먼트 얼렁 더 커브를 너네가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프라이스가 먼저 체인지 된 걸 설명한 후 퀀티티가 바뀐 거를 설명해야 돼. 오케이? 자 만약에 IBO에서 막 문제를 냈는데, 자 그 문제가 뭐 만약에 자 무브먼트 얼렁 더 커브는 다른 팩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설명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너네는 절대 그거에 속으면 안 돼. 자 무브먼트 얼렁 더 커브는 무조건 단 하나 팩터 프라이스야. 알겠지? 자 그리고 무브먼트 얼렁 더 커브 다음으로 나오는 컨셉이 바로 시프트라는 컨셉이야. 자 말 그대로 디맨드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했다 또는 왼쪽으로 시프트했다라는 거를 우리는 시프트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거는 아까랑 달리 프라이스가 아닌 non price term이다.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아닌 팩터들 때문에 디맨드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시프트 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오른쪽으로 시프트 했다라는 컨셉이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또는 반대로 왼쪽으로 시프트 했다는 건 무슨 컨셉이라고 하냐면, 자 원래 디맨드 커브가 지금 Q1에서 사람들이 디맨드를 하고 있었어. 자 근데 자 어떠한 팩터들 때문에 이 팩터들은 내가 이 다음 PPT에서 얘기할 거야. 근데 자 어떠한 팩터들 때문에
디맨드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했단 말이야. 자, 프라이스는 그대로지만 어떠한 팩터들 때문에 디맨드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했고, 자, 그러면 사람들의 디맨드 퀀티티가 Q1에서 Q2로 바뀌었단 말이야. 자, 이걸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자, 디맨드가 인크리스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 자, 반대로 만약에 이 non-price 때문에 디맨드가 왼쪽으로 시프트 했다라는 건 원래 사람들이 Q1에서 디맨드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팩터들 때문에 Q3에서 디맨드를 한다라는 건 자, 디맨드가 바로 디크리스 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게 될 거야. 자, 프라이스는 바뀌지 않았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라이스는 무브 얼롱 더 커브만 퀀티티를 바뀌게 한다라면 이거는 프라이스가 아닌 다른 팩터들 때문에 이 디맨드의 퀀티티가 바뀌게 된 거고, 자, 이제 그리고 어떠한 팩터들이 디맨드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시프트 시켰고, 자, 퀀티티 또한 바뀌게 했는지 보여줄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프라이스가 아닌 non price determinant들이 디맨드를 affect 한다 그랬어. 자, 그 팩터들이 여기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인컴이야, 인컴. 자, 우리 알다시피 사람들의 인컴이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이거가 디맨드에 어떻게 어펙트 하는지는 다들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 거야. 자, 인컴이 올라갔다는 소리는 뭐겠어? 사람들이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자,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소리는 뭐야? 그만큼 더 많이 스pen딩 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디맨드는 인크리스 할 거라는 거 우리 당연히 알고 있어. 근데 자, 인컴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돼. 자, 하나는 바로 노멀 굿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인피리어 굿이라는 거야. 자, 노멀 굿은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사는 물건들을 노멀 굿이라고 해.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라든지 뭐 책상이라든지 뭐 등등. 자, 그러면 사람들의 인컴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런 굿의 디맨드는 올라간다는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 써있지만 디맨드는 올라간다고 돼 있어. 자, 근데 반면에 inferior good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디맨드가 올라가면 사람들의 인컴이 올라가면 디맨드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우리는 inferior good이라고 불러. 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자, 인컴이 올라가는데 그거의 디맨드는 떨어진대.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자,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인컴이 올라감으로써 디맨드가 떨어지는 것들은, 자, 퀄리티가 낮은 것들의 디맨드가 떨어지게 될 것이야.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아주 비싼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인컴이 올라가면 그런 것들에 대한 디맨드 또한 올라갈 거야. 허나 반면에 사람들이 인컴이 올라갔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의 디맨드는 어떨까? 자, 패스트푸드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자, 패스트푸드는 건강에 좋지는 않고 뭐 다른 레스토랑에 비해 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인컴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좋은 걸 먹고 싶어 하지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지 않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의 디맨드는 디크리스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다시피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자, 이 inferior good이란 거는 이 normal good에 비해 퀄리티가 낮은 거를 우리는 inferior good이라고 하고, 자, 인컴이 올라갔을 때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진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두 번째 팩터는 바로 price of substitute이야. 자, substitute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여기도 example로 써놨지만, 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자, 콜라, 펩시도 콜라란 말이야. 자, 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근데 그럼 어떻게 이것들이 어펙트를 하냐? 자, 만약에 코카콜라의 가격이 올라갔어. 자, 이거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이거를 예전에 마시던 사람들이 다 어떡하겠어? 자, 이제 똑같은 물건을 아직도 마시고 싶어 하는데 코카콜라가 비싸졌기 때문에 그거랑 같은 물건이 바로 펩시의 디맨드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코카콜라 이제 안 마시고 이제 펩시 디맨드를 하기 때문에, 자, 당연히 그러면 코카콜라의 가격이 올라가니 펩시의 디맨드 또한 같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내가 이걸 가지고 그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좀 설명할게. 자, 지금 자, 만약에 지금 요게 아까 얘기했던 코카콜라라는 다이어그램이야.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자,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생겼고, 자, 가격이 올라갔다 그랬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알다시피, 자,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다면, 자, 여기 있던 그 P1에서 P2로 가격이 올라갔고, 자, 이거 모모 얼렁 더 커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 원래 사람들이 요만큼을
샀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Q2만큼 디맨드가 디크리스한 걸 볼 수 있게 돼. 자, 코카콜라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펩시는 어떻게 써? 자, 펩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카콜라의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코카콜라를 마시던 사람들이 다 펩시 쪽의 디맨드로 넘어왔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펩시가 서브스튜트인가 코카콜라에. 자, 이 코카콜라의 그 펩시의 디맨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프라이스 서브스튜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 다른 프로덕트의 디맨드가 어펙트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자, 절대 코카콜라하고 펩시라는 example은 웬만해선 시험에선 쓰지 마. 자,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자, 코카콜라하고 펩시라는 거는 아주 옛날부터 example로 쓰여 왔었던 거야. 자, 이제 마커들도 코카콜라하고 펩시 나오면 지겨워한단 말이야. 매번 섭슈시라는 걸 설명할 때 사람들이 코카콜라하고 펩시라는 걸 설명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만의 새로운 example들을 찾아놓는 게 좋아. 예를 들자면 뭐 윈도우랑 맥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걸 너네들만의 own example들을 서로 만들어내는 거를 연습을 하고, 또는 지금 미리 찾아놔서 어디다 써놓든지 해서 나중에 시험 볼 때 그 새로운 example를 사용해줘. 코카콜라하고 펩시 웬만해서는 쓰면 안 돼. 만약에 정말 생각 안 나면 써도 되지만 정말 웬만해서는 안 써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다른 팩터는 바로 price of complementary good이야. 자, 이거는 substitute랑 반대로 아까는 두 개를 서로 서로 substitute 했다면,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꼭 있어야지만 사용 가능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또한 내가 지금 예를 하나 들어왔지만, 자, DVD랑 DVD 플레이어. 자, 만약에 DVD 플레이어가 있는데 DVD가 없으면 너네가 DVD 볼 수 있어 없어? 못 본단 말이야. 자, 이렇듯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complementary good이라고 불러. 자, 이것 또한 설명을 하자면 다이어그램 가지고 설명을 할게. 자, 만약에 자, DVD 자, 플레이어에 가격이 변경됐다 이거야. 자, 지금 보다시피 디맨드 가격이 있는데 아까처럼 자, 이렇게 가격을 한번 P1에서 P2로 올릴게.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DVD 플레이어 가격이 비싸짐으로써 사람들이 덜 컨섬션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DVD 플레이어가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이 덜 사면 당연히 DVD의 디맨드는 어떻게 될까 이거야. 당연히 사람들이 DVD 플레이어를 덜 사는 만큼 자, DVD 또한 디맨드가 왼쪽으로 쉬프트 한다. 다른 말로 디크리스 한다라는 소리야. 오케이? 자, 이것 또한 지금 여기 보다시피 자, 서로 같이 있어야지만 사용 가능한 것들이고, 만약에 한쪽의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또 다른 쪽의 디맨드는 떨어진다라는 컨셉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서브스튜트랑은 반대되는 컨셉이야. 자, 사실 디맨드 쪽에 그 non price determinant 쪽은 요 세 가지 income, substitute, complementary가 가장 자주 나오는 컨셉 중에 하나야. 자, 이거 말고도 다른 컨셉들을 설명해 줄게. 자, 뒤에 보면 시즈널이 있어. 자, 시즈널은 말 그대로 너네가 알다시피 지금 여름일 때는 당연히 썸머 관련된 굿이 디맨드가 올라갈 거야. 뭐 여름에 예를 들면 뭐 샌들 이런 것들의 디맨드가 올라갈 거라는 거야. 반면에 겨울 관련된 상품들은 당연히 여름에 디맨드가 디크리스 하겠지. 그게 시즈널이고, 테이스트 앤 프리퍼런스라는 건 사람들의 취향이 변함으로써 생기는 디맨드의 변화야. 예를 들자면, 자,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에 만약에 사람들의 테이스트 앤 프리퍼런스라 오게닉 쪽 프로덕트에 관심이 많이 가기 시작했어.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또는 웰빙을 위해 더 많은 오게닉
굿의 디맨드를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앤 프레퍼런스가 변함으로써 디맨드가 인크리스 또는 디크리스 한다는 소리야. 세 번째는 트렌드인데 요거는 뭐 말 그대로 트렌드가 변함이야. 뭐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셀레브리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뭔가 트렌드를 바꿔놓으면 자 그거의 디맨드는 올라갈 수도 있고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디맨드했던 것들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뀜으로써 디맨드가 변형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데모그래픽 체인지 다른 퍼퓰레이션인데 자 퍼퓰레이션이 인크리스 되면 당연히 예전보다 사람 수가 많아졌고 사람 수가 많아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더 많이 디맨드 한다는 거야.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요즘에 뭐 레퓨지 같은 거 많이 지금 다른 나라로 막 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레퓨지가 다른 나라로 옴으로써 그 나라에 관련된 프로덕트들은 인크리스 한다는 소리야. 자,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예전보다 컨섬션이 당연히 더 늘어나겠지. 그렇게 되면 디맨드는 당연히 늘어난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xpectation. 자 expectation은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 여기도 지금 내가 써놨지만 만약에 그 프로덕트의 프라이스가 나중에 올라갈 것 같아. 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지금 미리 사놓는단 말이야. 다른 말로 뭐 나쁜 말로 사재기지만 어쨌든 자, 미래에 이 프로덕트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미리 많이 지금 사놓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 그 순간 디맨드는 많이 인크리스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프라이스가 아닌 다른 팩터들이 디맨드를 어펙트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시험에서 만약에 프라이스로 퀀티티가 체인지 됐다? 그런 걸 물어보면 무브 얼롱 더 커브라는 거고 자 프라이스가 아닌 넌 프라이스 terms 다른 팩터들이 디맨드를 어펙트 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요거 세 가지랑 요거 가지고 디맨드를 설명해야 돼. 오케이?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 있는 모든 팩터들이 다 서플라이를 쉬프트하는 팩터들이 될 거야.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Cost of Factor Production. 다른 말로 Cost of Production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올 거야. 팩터 중에서는 그나마. 물론 다른 것들도 중요한 건 이따 얘기해 줄게. 근데 자, 이것이 가장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팩터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Cost of Production이 올라가면 Supply는 Decrease 한다고 돼 있어. 자, 그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자면 만약에 Raw Material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예전보다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들이 비싸진 거야. 그러면 회사가 만약에 100만원을 갖고 있다면 예전에 100만원을 가지고 100개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100개보다 못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똑같은 100만원을 가지고 그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면. 오케이? 그래서 커스트가 비싸지면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비싸지면 서플라이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아니면 진짜 실제 리얼 라이프에서도 한 가지 그 팩터가 뭐냐면 바로 레이버야. 레이버. 자, 뭐가 있겠어? 자 레이버 중에 웨이지. 자 만약에 웨이지가 올라가면 그만큼 서플라이를 할 때 드는 비용이 비싸진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서플라이는 회사 입장에서 서플라이는 디크리스 될 수밖에 없어. 물건을 만들 때 예전보다 드는 비용이 비싸지면 서플라이를 줄여서 그 돈을 메꿔야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그래서 커스트 프로덕션.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테크놀로지. 자, 흔히 말대로 기술력이 발달되거나 아니면 자, 테크놀로지가 발달됨으로써 예전보다 물건을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물건을 당연히 빨리 만들면 당연히 어떻게 써? 서플라이는 더 많이 빨리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예전에는 10초에 10개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10초에 20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지. 테크놀로지가 발전됨으로써. 자, 그래서 프로덕티비티가 늘어남으로써 서플라이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자, 테크놀로지가 발전됨으로써 오히려 커스트 프로덕션이 줄어드는 거야. 기술력이 발달됨으로써 커스트 세이빙을 함으로써 서플라이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커스트가 줄어들므로써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 더 많은 프로덕션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테크놀로지야. 자, 그리고 세 번째 텍스. 자, 이게 텍스는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근데 일단 텍스라는 거는 정부가 회사로부터 돈을 콜렉트하는 거를 텍스라고 불러. 자, 그러면 정부가 이제 회사로부터 돈을 더 갖고 와라 이러면 어떻겠어?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더 많은 돈을 텍스로 정부한테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이 별로 없으니 당연히 프로덕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텍스를 어떻게 부르냐면 자, 커스트 프로덕션 똑같이 생각해.
자, 어차피 정부한테 내야 될 돈이니 이거 똑같이 프로덕션 오브 커스트가 비싸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서플라이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자, 텍스에 이제 반대되는 그 성격을 띠는 게 바로 서브시디야. 자, 서브시디는 텍스는 이제 정부가 돈을 콜렉트해 갔다면 이거는 정부가 회사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거야. 자, 당연히 회사가 지원을 해주면 뭐 어떻겠어? 더 많은 돈이 생겼고, 그럼 그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프로덕션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잖아.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그냥 반대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데, 자, 요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 자, 서플라이 쇼크. 말 그대로야. 서플라이에 쇼크가 왔다는 거야. 자, 갑작스럽게 서플라이가 디크리스 될 수 있다. 또는 아니면 아예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어떤 것들이 그 서플라이 쇼크라고 하냐면, 자, 여기다 내가 적어줄게. 예를 들자면, 내추럴 디자스터라든지, 전쟁, 이런 것들이 죄다 서플라이 쇼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갑자기 내추럴 디자스터 이런 거 생기면 어떻게 됐어? 자, 원래 프로덕션 했던 것들이 다 디스트로이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프로덕션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갑작스럽게 그 건물들이 사라지고 또는 팩토리가 사라짐으로써 프로덕션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쇼크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전쟁을 해도 똑같이 막 미사일 같은 거 쏘고 하면 거기서 뭐 그 팩토리 같은 게 디스트로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서플라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대신 그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자, 서플라이 쇼크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디크리스 되진 않아. 왜냐? 만약에 전쟁 같은 게 일어난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팩토리 같은 게 부서지고 한다는 건 당연해. 그래서 서플라이가 줄어든다는 건 맞는데, 자, 반대로 전쟁이 생기면서 어떤 그 프로덕트들이 인크리스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자, 웨펀 같은 것들은 서플라이가 늘어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roducer's expectation. 자, 무슨 소리냐면 이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미래에 내 물건이 비싸질 것 같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프로듀서들은 어떻게 써? 지금 서플라이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서플라이 확 늘릴 거라는 거야. 반대로 미래에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면 내가 돈을 덜 버니까, 프로듀서 입장에서 돈을 덜 버니까 지금 많이 팔아야겠지. 그러니까 서플라이를 확 늘릴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내가 써놓은 거야. 자, 그 밖에 다른 팩터들로는 여기 시즈널도 있고, 테스트 앤 프리퍼런스, 트렌드, 그 다음에 뭐 퍼퓰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디맨드랑 똑같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리 설명하면 돼. 그래서 시즈널 같은 경우는 뭐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겨울 물건을 더 많이 찾으니까 겨울 물건을 관련된 물건을 만드는 프로듀서들은 더 많이 프로듀스를 할 것이고, 반면에 그 여름에 관련된 물건들을 만드는 프로듀서들은 서플라이가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뭐 테이스트 앤 프리퍼런스, 사람들의 테이스트 앤 프리퍼런스가 변하면 그거에 관련된 서플라이 늘어날 거고 다른 건 줄어들 거고 똑같아. 그다음에 트렌드도, 자, 어떤 물건이 트렌드로 잡히고 그거가 막 유행하면 그거의 서플라이 늘어날 것이고, 대체적으로 다 똑같고, 자, 데모그래픽 체인지도 똑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뭐겠어? 저번에는, 자, 컨슈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이 디맨드를 한다 그랬다면, 여기는 이제 더 많이 서플라이들이 늘어남으로써, 그 서플라이가 늘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이미그레이션 이런 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이민을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서플라이를 하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플라이 늘어난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란 건 정말로 중요해. 왜냐면 가끔 학교에서 잘 안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떤 학교는 스킵한 학교도 있고, 물론 알려주는 학교도 있지만, 프라이스 메커니즘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컨셉 중에 하나고, 시험에 10점짜리 문제로 아주 자주 나와.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가장 많아.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 뭐 한 10학교면 한 5학교, 거의 50%는 다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그냥 건너뛰는 학교들도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란 게. 자, 일단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란 건 뭐냐면, 자,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프라이스를 가지고 디맨드랑 서플라이에 어펙트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디맨드를 인크시키거나 디크시키거나 또는 서플라이를 인크시키거나 디크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프라이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건 내가 이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이어랑 셀러가 그 프라이스에 의해 어떠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고 초이스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란 거를 설명할 때 꼭 들어가야 될 단어는 시그널과 인센티브라는 단어야. 근데 이건 내가 아까 이따가도 설명을 해줄게. 자, 그래서 프라이스 메커니즘에서 이제 시그널과 인센티브가 일단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먼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시그널 같은 경우는 자, 프라이스가 바뀜으로써 그 프라이스 바뀐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을 거야. 자, 그 인포메이션들을 컨슈머랑 프로듀서한테 전달하는 거야. 오케이? 자, 무슨 소리냐면 자, 프라이스가 체인지 됐다 이거야. 그러면 컨슈머들은 뭐 프라이스가 예를 들어 뭐 그 디크리스 했으면 더 싸졌다 라는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럼 컨슈머들은 그거에 맞춰서 디시전, 뭐 사던지 할 거라는 거야. 자, 반대로 뭐 비싸졌으면 이제 안 사겠지, 비싸졌으니까. 뭐 이러한 인포메이션 전달한다는 거고, 자, 프로듀서들은 자, 프라이스를 바꿔도 될 신호, 시그널을 볼 거야. 근데 이거 좀 더 이따가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게. 근데 그 신호를 또 받을 거야, 인포메이션을 받을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 이제 또 디시전 메이킹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자, 그 시그널이라는 거는 프라이스에 관련된 시그널은 인포메이션 트랜스퍼 시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인센티브는 자, 이제 프라이스가 체인지 됨으로써 이제 인센티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베네핏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베네핏으로 인해서 컨슈머랑 프로듀서가 그거에 맞춰서 리스폰드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프라이스가 체인지 되면서 베네핏이 컨슈머랑 프로듀서한테 간다라는 거. 이것도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 자, 그렇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allocate efficiency가 생긴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그 만약에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란 거를 설명하게 된다면 자, 쇼티지, 이렇게 지금 쇼티지가 있는 이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디맨드,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이퀄리브리엄은 현재 P1과 Q1이었어 원래는. 자, 근데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디맨드가 인크리스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나중에는 요 C, P2와 Q3로 가는 거를 얘기를 해. 오케이? 요걸 내가 그 다이어그램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 자, 지금 보다시피 자, 아까 방금 우리가 봤던 다이어그램이랑 똑같아. 자, 지금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P1과 Q1이었어. 원래는 그게 이퀄리브리엄이었고, 그때는 컨슈머랑 프로듀서가 서로 세리스파이 하는 포인트였어. 그치? 자, 근데 디맨드가 현재 인크리스 했단 말이야. 뭐 이유는 일단 쓰자면 뭐 디맨드가 그 쉬프트 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만약에 뭐 인컴이 자, 이게 뭐 인크리스 했다 치자. 자, 사람들이 예전보다 인컴이 많아졌으니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스pen딩을 할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디맨드가 현재 인크리스 했어. 자, 디맨드가 인크리스 됨으로써 어떠한 지금 것들이 생기냐면, 자, 일단 이퀄리브리엄이 여기였어. 자, 근데 디맨드가 인크리스 됨으로써 프라이스는 아직 체인지 되지 않았어. 자, 프라이스는 체인지 안 됐고, 자, P1에서 자, 이퀄리브리엄 여기였는데 지금 디맨드가 요만큼이나 더 늘어난 거야. 사람들이 요만큼이나 지금 자, Q2만큼 원하는 거야. 오케이? 자, 서플라이는 어딨어? 아직 Q1이라는 거야. 자, 원래는 자, 디맨드랑 서플라이가 여기서 이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자, 디맨드가 이제 새로운 디맨드가 여기 생겼다는 거야. 오케이? 얘는 이제 사라진 거고. 그럼 서플라이는 여기 있고 디맨드는 여기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excess in demand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이거를 shortage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뭐 흔히 얘기하자면 뭐 만약에 뭐 디맨드랑 서플라이가 이퀄리브리엄에서는 50이었다. 근데 인컴이 인크리스 하면서 이제 100개까지 올라간 거야, 디맨드가. 자, 서플라이는 50개밖에 안 하고 있고, 허나 디맨드는 100개나 늘어났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디퍼런스가 현재 그러면 50개나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 지금 이런 상태야, 현재. 프라이스가 변동되지 않았고. 자, 참 이렇게 돼 있으니 현재 이거는 이퀄리브리엄이 아닌 디스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는 자, 지금 마켓이 제대로 allocate efficiency 하지 못하고 allocate inefficient 하다는 소리야. 프라이스가 변경되기 전에는. 자, 근데 이따가 프라이스는 변동이 되면서 이거를 없앨 거야. 자, 근데 자, 일단 프라이스가 변동되고 그게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할게.
자, 일단 나중에는 프라이스가 이렇게 P1에서 P2로 인크리스 하게 될 거야. 자, 근데 프라이스가 나중에 인크리스 됨으로써 자, 서플라이는 어떻게 됐고 디맨드는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 우리가 알다시피 프라이스가 인크리스 하면 자, 컨슈머들은 예전보다 더 비싸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디맨드가 줄어든다 그랬어. 그지? 자, 디맨드는 줄어들 거야.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인크리스 되면서 서플라이는 인크리스 할 거야. 자,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 지금 원래 디맨드는 여기였지? 그 다음에 서플라이는 아직도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자, B. 요만큼이 현재 지금 디맨드가 이렇게 디크리스 한 거야. Q1에서 Q2로 디크리스 한 거야. 서플라이는 어떻게 돼? Q1에서 Q3로 인크리스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퀄리브리엄으로 이게 새로운 이퀄리브리엄을 만나는 거를 우리는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란 건 프라이스를 체인지돼서 그 프로블럼들을 솔브해서 다시 새로운 뉴 이퀄리브리엄으로 어프로치하는 거를 우리는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는 자, 프라이스가 체인지돼서 기존에 있던 셔티지가 사라지고 새로운 이퀄리브리엄 접근하는 거를 우리 얘기를 한 건데,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자, 지금 보면 시그널이라는 단어와 자, 인센티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설명해야 된다 그랬어. 그지? 자, 시그널인 건 아까 신호야. 자, 일단 신호라는 거는 뭐냐면 자, 프로듀서들이 지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자, 컨슈머들이 가격 올릴 수 있어 없어? 오케이? 자, 컨슈머들이 프레셔 넣을 수 있어. 가격을 올리라고 뭐 예를 들자면 이건 뭐 말이 안 되겠지만 근데 결국 프라이스를 올리는 건 프로듀서들이 하는 역할이야.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 프로듀서들이 가격을 올리면 원래 우리가 그 처음에 디맨드나 서플라이에서 배웠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디맨드가 줄어든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프로듀서들이 가격을 올리면 바보같이 내 물건을 안 팔리게끔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바보라서 가격을 올린 거야? 아니라는 거지. 자, 왜 가격을 올렸을까라는 거야. 자, 무엇 때문에? 바로 요 숄티지 때문에 가격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가 뭔가를 물건을 파는데 내 물건을 사려고 지금 50명이 내 가게 앞에 또는 컴퍼니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가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물건을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시그널로 삼아서 저게 내가 지금 현재 가격을 올려도 되는 신호다라고 그 신호를 억셉트를 하고 가격을 올리는 거야. 그냥 무작정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 지금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 컴퍼니 앞에서 줄을 서고 있으니까 나는 가격을 올려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올리는 거라는 거야. 이 숄티지라는 걸 보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시그널이라는 걸 여기서 이게 어떤 롤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냐면 자, 프로듀서들이 오케이? 자, 프로듀서들이 자, 지금 숄티지를 보고 자, 이게 숄티지가 지금 현재 보고 여기서 시그널을 얻는 거야. 무슨 시그널? 자, 프라이스를 올려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요 숄티지 때문에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프라이스가 올라감으로써 자, A에서 C로 가는 거고 B에서 C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요거 지금 인크리스 된 부분 있지. 서플라이가 인크리스 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전문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거를 우리는 익스텐션이라고 불러. 오케이? 자, 익스텐션 됐다. 자, 그리고 줄어드는 거를 우리는 컨트랙션이라고 불러도 돼. 그러니까 이건 이코노믹 용어니까 나중에 사용해도 돼. 이거 사용 안 해도 돼. 괜찮아. 꼭 쓸 필요는 없어. 오케이? 자, contraction, extension. 오케이? 자, 그래서 시그널이라는 뜻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숄티지 때문에 프로듀서가 가격을 올렸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가격이 이제 올라갔어. 자, 그럼 인센티브라는 거는 자, 베네핏이라고 아까 내가 설명했지. 자, 베네핏이라는 게 생겨. 오케이? 자,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일단 어떠한 베네핏을 보냐? 자, 프로듀서들이 일단 베네핏을 하나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컨슈머가 일단 베네핏을 볼 거야. 오케이? 자,
이 인센티브라는 거 아까 베네핏이니까 프로듀서들은 어떤 베네핏을 보냐? 자, 첫 번째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자, 지금 원래 이 그 프로듀서들이 원래 만들 수 있는 양은 뭐야? 50개란 말이야. 50개밖에 못 만들어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듀서의 어빌리티야, 능력. 50개밖에 현재는 못 만들어 현재는. 자, 근데 100명이나 내 물건을 원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능력은 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돈을 더 번다는 거야. 자, 프로핏이 늘어난다는 거야. 또는 레비뉴가 늘어난다는 거야. 오케이?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거야.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프로핏을 벌면 어떻게 하겠어? 그 돈을 가지고 인베스트 할 수 있게 돼. 돈을 예전보다 더 벌었으니 이걸 가지고 인베스트 한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더 많은 인플로이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테크놀로지가 디벨롭된 뭐 새로운 뉴 머신을 뭐 산다든지 함으로써 나중에 서플라이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중에 서플라이가 A에서 B로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서플라이가 늘어나는 그 새로운 머신이나 이런 걸 사기 때문에. 자, 그럼 컨슈머들. 자, 컨슈머들은 어떠한 그 베네핏을 보냐라고 하냐면, 자,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떤 어떠한 베네핏을 보냐?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써놓고 설명해 줄게. less. 자, 컴피티션이 생긴다는 거야. 자, less 컴피티션이란 건 뭐냐면, 자, 아까 우리가 줄을 섰었지. 자, 50명이나 이렇게 대기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근데 가격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써? 자, 그 100명에서 줄어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보다 조금 더 그 물건을 살 때 덜 기다려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더 빨리 살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살 수 있다라는 거지. 뭐 나쁜 말로는 하이어 인커머들이 훨씬 더 이득을 볼 거라는 거야. 줄을 서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든지 아니면 줄을 조금밖에 안 서도 된다라는지 예를 들자면. 오케이? 그래서 컴퓨터이 줄여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뭐 예를 들어 다른 데다가 오히려 이거를 안 사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더 유스풀한 거에다가 쓸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조금 복잡하지만 지금 자,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자, 꼭 내가 얘기하지만 이 시그널과 인센티브라는 단어를 꼭 써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보여줄게. 방금 뭐 이걸 설명했고, 자, 지금 보다시피 자, 디맨드가 인크리스하고 그 다음에 쇼티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가 그 시그널을 받는 거야. 아, 쇼티지로부터. 그래서 가격이 올린 거고, 자, 프로듀서들은 자, 베네핏은 서플라이 늘어날 수 있고 프로핏 늘어나고, 자, 컨슈머들은 자, 컴피티션이 적어지니까 더 빨리 아니면 수월하게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했듯이 더 좋은 데다 스펜드 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흘러간다. 프라이스 메커니즘.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그널과 인센티브라는 단어를 꼭 써야 돼. 안 쓰면 무조건 100점 맞을 수가 없어. 오케이? 메커니즘이 나온다? 무조건 이 두 단어 꼭 들어가야 된다. 자, 만약에 그리고 반대로 되는 것도 설명해 줄게. 만약에 디맨드가 디크리스 했을 때 그리고 서플러스가 있을 때도 어떻게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오케이? 지금 또 다이그램을 보자면 자, 이렇게 지금 디맨드가 디크리스 했고 요거 이유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디맨드를 어펙트하는 쉬프트하는 팩터들 때문에 디맨드가 디크리스 했다 하자고. 오케이? 자, 이것 또한 똑같이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자, 가격이 내려가면 지금 요 부분 A랑 B 부분이 surplus인데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어떻게 되겠어? 자, 더 싸졌으니 디맨드는 어떻게 돼? 디맨드는 B에서 C로 이렇게, 자, 지금 보다시피 원래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슈트라고 할게. 자, 그래서 디맨드 같은 경우는 인크리스 될 거야. 왜? 더 싸졌기 때문에 더 많이 사겠지 사람들이. 반대로 프라이스가 떨어지니까 서플라이는 자, 이렇게 A에서 C로 디크리스 하게 될 거야. Q1에서 Q3로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이퀄리brium을 만나게 될 거야. 자, 이것 또한 시그널을 굳이 보자면 아까처럼 자, 프로듀서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보가 아니야. 가격을 내리면 자기가 손해볼 거 알아. 근데 왜 내리겠어? 자, 프로듀서들 입장에서는 자, 지금
surplus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surplus라는 소리는 지금 자 프로듀서들 프로덕이 레프트오버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팔리고 정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 이거 처리를 해야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 surplus를 가지 때문에 시그널을 받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를 내려서라도 이 레프트오버들 다 없애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surplus에서 시그널을 받는 거야. 지금 보다시피. 자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건 뭐가 생기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인센티브라는 거는 베네핏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자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자 여기 또한 컨슈머랑 자 프로듀서가 서로 베네핏을 볼 거야, 똑같이. 자 컨슈머는 일단 자 더 예전보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인센티브를 보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격이 P1이었는데 지금은 P3를 살 수 있으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이 P1이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은 이제 P3를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로어 인컴들 같은 경우. 그래서 어포러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두 개 단어는 비슷하지만 달라, 맞지? 오케이? 더 싸게 사는 거, 그리고 예전에 못 샀던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는 베네핏이 생긴 거야, 컨슈머들 입장에선. 자 그럼 프로듀서들은 어떠한 베네핏이 생기냐? 가격을 낮추는데 자 남아 돌았잖아. 그럼 남아 돌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원래는 자 남아 도는 거를 그냥 다 버릴 수 없잖아,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면 뭐 스토어를 하든지 웨어하우스에다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스토어를 하기 위해서는 웨어하우스를 렌트해야 되고 그 렌트하는 그 웨어하우스를 매니징하는 그 인플로이들도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커스트가 들어간다는 거. 근데 이게 팔아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less stock cost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톡 커스트가 줄어든다라는 거 아니면.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라, 그러니까 베네핏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surplus일 때도 프로듀서들은 surplus가 있으니까 가격을 낮추고 그럼으로써 자 디맨드는 늘어나고 서플라이는 줄어들어서 다시 새로운 이퀄리브를 만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베네핏들이 있을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뭐 예를 들어 이그zam플 같은 경우는 너네가 흔히 보는 뭐 마트에 가면 갑자기 뭐 엄청나게 세일해 가지고 파는 것들이 있지. 뭐 예를 들어 $10 했던 것들을 1불에 팔고, 예를 들자면. 오케이? 그런 폭탄 세일 같은 것들이 다 요거의 이그zam플일 거고. 자 위에 같은 경우 요 같은 경우는 뭐냐, 가격을 올린 이유는 뭐 리얼 라이프 이그zam플로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작년 겨울이었지, 루이비통하고 발만하고 서로 콜라보레이션, 루이비통하고 수프림, 그러니까 스트릿 브랜드 그 수프림하고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한정판을 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로듀서들은 알아, 어차피 이게 한정판이고 서로 브랜드의 가치 밸류가 높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쇼티지가 있다라는 거 이미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비싸게 팔았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그zam플을 갖다 대면 돼. 오케이? 두 가지의 프라이스 메커니즘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돼. 오케이? 서플러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이제 익스플레인 했던 거 됐지. 디맨드가 떨어지니까 서플러스가 생기고 프로듀서는 거기서 이제 시그널을 받고 프라이스 다운시키고, 그럼 프로듀서들은 스톡 코스트가 낮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핏이 늘어나는 거야. 왜냐면 뭐 레비뉴는 뭐 줄어들 수도 있지 하지만 커스트를 많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걸 프로핏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컨슈머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cheaper, affordable 그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스 메커니즘에 rational function이라는 게 있어. rational function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설명해 줄게. 자 우리가 알다시피 리소스는 스케일스 되어 있을 수도 있어. 뭐 스케일스 되어 있고 항상 뭐 어떤 거는 많이 스케일스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덜 스케일스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자 리소스는 스케일스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걸 예를 들면 디맨드가 서플라이를 exceed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만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서플라이는 많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rational function이라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이런 상태라, 자 리소스는 별로 없고 자 근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 프로듀서들은 가격을 올리는데 어떻게 올려? 엄청나게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게 rational function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게 그 rational function이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가격을 많이 올림으로써 디맨드를 줄일 거고, 아까 디맨드 줄인다고 그랬지. 디맨드를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리소스를 컨serve 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방금 설명했듯이 만약에 리소스가 스케일하면 할수록, 또는 프로덕이 스케일하면 할수록 프라이스를 엄청나게 하이하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리소스를 또는 그 굿을 조금 프로텍트 할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내 example로 오일, 그러니까 기름이 그거에 대한 example 될 수 있는 거야. 자, 기름은 언젠간 나중에는 우리가 스케이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스케이스 되면 나중에 쓸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아주 비싸게라도 지금 프라이스가 올라간다라는 거야. 디맨드를 그래서 많이 줄이는 거지. 오케이? 자, 요런 컨셉, 요거 example 되는 거야. 자, PED란 뭐냐라고 하냐면, 자, 여기도 지금 다 써있는 게 뭐냐면, 프라이스랑 디맨드랑 관련돼 있어.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자, 프라이스의 체인지에 의해,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했을 때, 자, 디맨드는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거야. 뭐, 예를 들면,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디맨드는 비싸졌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내려가겠지. 근데,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냐면, 자, 얼마만큼 디맨드가 프라이스에 의해 센시티브하게 리스폰드를 하는지, 그 두 가지의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게 PED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프라이스가 올라갔는데 디맨드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적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게 PED고, 자, 그 포뮬러는 자, percentage change in quantity demand 나누기 percentage change in price야. 오케이? 자, 포뮬러는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포뮬러는 외우고 있어야 돼. PED를 define 할 때 그거에 대한 define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포뮬러도 같이 써줘. 오케이? 자, 그리고 PED에서 알아야 될 두 번째 그 define 하는 거는, 자, primary commodity랑 manufacture good이란 걸 알아야 돼. 나중에 이걸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primary commodity는 여기도 써있지만 product이 primary sector로부터 만들어진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natural resource를 가지고 바로 물건을 만드는 것들을 다 primary commodity라고 불러. 그래서 뭐 agriculture라든지 natural resource 쪽, 다 이쪽이야. 그리고 manufacture는 뭐 다들 알다시피 product이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 기계로 찍어내는 것들을 다 manufacture good이라고 해.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PED랑 요 릴레이션십 나올 테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디맨드나 서플라이도 시프트하는 팩터들이 있었다면, 자, PED도 디터미넌트가 있어. 근데 이런 건 어떤 디터미넌트라고 하냐? 이게 이 프로덕이 일레스틱인지 또는 인일레스틱인지 보여주는 디터미넌트들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 PED 중에, 자, 일단 number of substitute 또는 closeness of substitute이 하나 있을 거고, 자, necessity, length of time, addictiveness, 자, proportion of income 이렇게 있어. 근데 요거는 내가 옆에다가 노트를 좀 해주면서 보여줄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5가지가 다 그 determinant PED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설명을 해놓은 건데, 자, 하나씩 설명할게. 자, 이제 number of substitute, 그러니까 내 물건을 또는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을 substitute 할 수 있는 물건이 맞냐 적냐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피지 드링크 같은 경우, 자, 피지 드링크 같은 경우는 콜라라고 했을 때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피지 드링크가 많아 적어? 당연히 많잖아. 그치? 뭐 팬타도 있고 스프라이트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서브스튜트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콜라랑 가깝고 피지 드링크에 가까운 그 서브스튜트이고, 자,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콜라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안 사버리고 차라리 딴 피지 드링크를 사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오케이? 그 많이 서브스튜트이 있는 또는 클로즈된 서브스튜트이 가까울수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디맨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레스틱하다라는 거야. 반대로 서브스튜트이 많이 없으면 그거밖에 살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지? 자, 그거밖에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비싸져도 어차피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디맨드는 많이 체인지되지 않는다는 거야. 가격이 비싸져도 어쨌든 디맨드는 적게 내려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넬레스카다라는 거야. 네? 자, 그리고 necessity. 자,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자면 환자들한테 환자에게 필요한 약들을 얘기를 할게. 그러면 약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내가 저걸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면 나는 비싼 돈을 주고도 저 물건을 사겠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necessary 하면 할수록 inelastic하고 하지 않으면 elastic 하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length of time이라는 거는 자,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그 물건에 다른 substitute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해.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살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나랑 이 물건이랑 똑같은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거나 또는 적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너네가 이제 IB 시험을 앞두고 있어. 오케이? 자, 근데 펜을 한 자루밖에 안 들고 왔는데 자, 펜을 쓰다가 고장이 나버렸네. 자, 근데 아직 2시간의 여유가 있는 게 롱이고 그 다음에 5분밖에 없어. 자, 그러면 2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물론 펜이 지금 없어서 당장 IB 시험을 들어가서 못 볼지언정 2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펜을 사러 가서 그 펜을 비교를 해볼 거라는 거야. 자, 뭐 비싸던 안 비싸던 자기 취향을 고를 수도 있고 뭐 비싼 거는 좀 더 싼 걸로 고를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내가 똑같은 물건을 살려고 했는데 그 가격이 만약에 비싸졌다면 그거 안 사고 다른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디맨드가 많이 체인지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시간이 없어 5분밖에 없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뛰어가가지고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그냥 계산하고 나와야지. 비싸든 안 비싸든.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는 프라이스 리스폰드가 거의 없다라는 거야. 거기에 length of time, 다음 substitute까지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addictiveness, 자, 중독성을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중독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inelastic하다라는 거지. 오케이? 예를 들어 담배 같은 경우도 매번 텍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처음에는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시 피게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디맨드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자, proportion of income이야. 오케이? 자, 너네가 예를 들어 뭐 연봉이 뭐 10만 불이 있어. 오케이? 자, 10만 불이 있는데 자, 만약에 자동차가 있고 뉴스페이퍼가 있어. 오케이? 자, 자동차는 내 인컴의 라지 프로포션을 차지할 거고 뭐 뉴스페이퍼는 내 인컴의 아주 적은 프로포션을 차지할 거란 거야. 근데 갑자기 그 나라의 물가가 상승했어. 둘 다 비싸졌겠지. 자, 근데 어떤 게 나한테 더 센시티브하게 반응했어, 그러면? 자, 자동차 물가도 올라갔고 뉴스페이퍼의 물가도 올라갔지만 예를 들어 뭐 자동차가 뭐 5만 불이었다 하자. 그리고 뭐 뉴스페이퍼는 뭐 한 1불이었다고 하자. 그럼 물가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나는 내 인컴의 라지 프로포션을 차지하는 요거 얘가 가격이 올라가면 나는 이제 이거를 나랑 똑같은 인컴을 받던 사람들은 다 디맨드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야. 센시티브하게 반응한다는 거지. 뉴스페이퍼 같은 경우는 1불밖에 안 했단 말이야. 내 인컴에 별로 차지를 안 했기 때문에 얘가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어쨌든 그거는 내가 원래 사던 거라면 그냥 살 거라는 거지. 그래서 큰 리스폰드를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총 5가지 디터미넌트가 있고 시험에 이거 중요하다. PD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내가 봤을 때 디터미넌트는 써야 돼. 오케이?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자세히. 자, 그리고 primary commodity랑 manufactured good이 price mechanism이랑 어떤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 자, 일단 primary commodity라는 건 agriculture 또는 natural resource. 자, private sector에서 만들어진 바로바로 만들어진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랬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네는 자, primary commodity가 만약에 어떤 relationship을 갖고 있냐 PED랑 하면 PED가 낮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다른 말로 inelastic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자, inelastic하다라는 거는 알다시피 프라이스가 체인지돼도 디맨드는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런지는 2가지 팩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primary commodity 같은 경우는 number of substitute이 많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야 돼. 이 manufactured B에 이 2가지를 아마 같이 비교해 설명하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manufactured보다는 number of substitute이 많이 적기 때문에 프라이스의 respond가 좀 적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manufactured보다 훨씬 더 necessary 하다라는 거야.
이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꼭 설명을 해야 돼. 만약에 설명이 된다면.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럼 당연히 매니팩처 수는 이 반대로 바이스 versa겠지. 넘버 서슛이 많고 기계로 바로바로 찍어내니까. 그리고 네세시티하지 않다라는 거. 프라이머리 커뮤니티보다는. 이것도 가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이제 XED랑 YED란 걸 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XED가 얼마만큼 비즈니스한테 필요한지, 오케이? 왜 비즈니스가 굳이 XED를 칼큘레이트하고 그걸 애널라이즈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지를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비즈니스한테 이게 XED가 하나의 임포런트한 팩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것 또한 그리고 컨시퀀스가 될 것이고.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는 자, 서브슛과 컴플리멘트가 있는데 그 중에 서브슛을 먼저 얘기하자면, 자, 일단은 한 컴퍼니 안에 자기네가 만들어내는 프로덕트 중에 서로 서브슛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예로 코카콜라 컴퍼니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 그래서 자, 코카콜라 컴퍼니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만들어. 물론 그 중에서 서브슛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서브슛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자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콜라도 만들고 뭐 스프라이트, 팬타 등등 비슷한 피지 드링크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자, 그 서로 간에 얼마만큼 서브슛이 강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미래에 내가 무언 액션을 취했을 때 내 다른 프로덕트에 어떤 어펙트를 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자면 만약에 코카콜라가 가격을 내린다 이거야. 대표적인 음료니까 가격을 내려. 그럼 어떻게 돼? 자, 당연히 다른 피지 드링크의 디맨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근데 왜 XED를 구하냐? 자, 얼마만큼 강하게 있냐, 얼마만큼 강하지 않게 XED가 섭취시 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XED가 포지티브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섭취라는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로우하대. 그러니까 포지티브하지만 그 포지티브한 게 많지 크진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프라이스를 내려도 코카콜라의 프라이스를 내려도 그 로우한 그 XED가 로우한 프로덕트들은 대체적으로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아주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코카콜라는 어떻게 결정하겠어? 자, 내가 가격을 내려도 다른 거에 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도 된다 라고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허나 내가 만약에 XED가 포지티브한데 하이해, 높다라는 거지, 다른 프로덕트이. 그러면 서브슛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야. 그렇다는 소리는 내가 만약에 가격을 내렸을 때 그 다른 프로덕트는 엄청나게 크게 떨어질 거라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스프라이트가 있겠지. 둘 다 똑같은 피지 드링크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내가 코카콜라의 가격을 내리면 스프라이트엔 아주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언제 내가 가격을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격을 적게 내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야. 컴퍼니들은. 자, 또 다른 서브슛은 뭐냐? 자, 물론 방금 얘기했듯이 자기 컴퍼니 안에 프로덕트끼리도 비교를 하지만 반대로 자, 우리 컴퍼니랑 컴피티터 프로덕트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서브슛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무언가 액션을 취했을 때 반대로 컴피티터가 액션을 취했을 때 나한테 얼마큼 어펙트 또는 반대로 컴피티터한테 어떻게 어펙트를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결국은 저기도 보면 코카콜라의 세일즈 앤 레비뉴가 어떻게 어펙트를 받을지를 프리딕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지 XED라는 거는 둘 다 서로 서브슛이 강하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코카콜라의 프라이스를 디크리스 시키면 분명히 나랑 컴피티터인 펩시의 세일즈는 엄청나게 크게 디크리스 할 거라는 거지. 반대로 펩시가 가격을 낮추면 코카콜라의 세일즈는 크게 디크리스 할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컴피티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컴피티터 액션을 보고 나도 어떤 액션을 취해야겠다 라고 디시전 메이킹 하기 위해서 이 XED를 구하는 거야. 또한 한 가지 더 있는데, 만약에 서로 컴퍼니들끼리 서브슛이 강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아주 큰 경쟁 상대란 말이야. 항상 어펙트를 받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M&A, 그러니까 merging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저 컴퍼니를 산다는 거야. 오케이? 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산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 컴퍼니가 나중에 우리한테 threat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큰 컴퍼니들은 그런 컴퍼니들을 XED를 비교해서
보고 나랑 아주 클로즈 서브슛이다? 그러면 저 컴퍼니를 아주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 아주 순식간에 컴퓨터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저 컴퍼니 나한테 컴피티터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XED를 계산해서 저 컴퓨터가 나한테 아주 클로즈 서브슛을 만들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제 다음 액션은 살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가 유튜브를 사버린 거야. 그래서 동영상을 구글에서 플레이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구글이 유튜브를 삼으로써 그 컴퓨터를 없애버리는 거지. 클로즈 서브슛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XED가 왜 비즈니스한테 좋냐라고 하면 다 컴플리멘터리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XED가 마이너스이면 결국은 컴플리멘터리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자, 만약에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다른 굿의 디맨드는 디크리스 한다라는 게 이 컴플리멘터리 컨셉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 또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컴플리멘터리는 굿 A가 있으면 굿 B도 있어야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굿 A의 프라이스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굿 B의 디맨드는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컴퍼니 또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내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만약에 그 에어플레인의 값이 떨어졌다 이거야. 그럼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겠지. 자, 그러면 그건 어떠한 그 컴플리멘터리가 있냐? 바로 호텔 쪽에 디맨드는 늘어날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조정해야 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거는 컴퍼니 마음이지만 어쨌든 컴퍼니는 그 XED를 봐서 내가 만약 컴플리멘터리가 있는 프로덕트이 어떠한 액션이 취했을 때 나 또한 어떻게 어펙트를 받을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YD 또한 왜 비즈니스들이 YD를 칼큘레이트하고 이걸 가지고 디시전 메이킹 하는지도 알아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인컴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물건들을, 굿앤 서비스를 사려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YD를 왜 구하냐? 자, YD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 오케이? 일레스틱일 수도 있고 인일레스틱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컴퍼니들은 내가 지금 현재 물건을 파는 게 YD가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해서 이걸 가지고 애드버타이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무슨 소리냐면, 자, 만약에 YD가 높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사람들이 인컴이 올라가면 많이 산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써? 그 마켓 자체의 사이즈는 엄청나게 빨리빨리 커진다라는 소리야.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빨리 성장하는 물건들이 나온다는 건 회사들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거야. 허나 YD가 낮으면 그만큼 적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 프로덕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인컴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 나라의 이코노믹은 커질 수밖에 없어. 왜? 사람들이 많이 스pen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쪽에다 스pen딩을 하냐 이거야. 당연히 일레스틱 쪽에 더 많이 스pen딩을 하겠지, 인일레스틱보다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자면 프라이머리 섹터랑 매니팩처 섹터가 있어. 그럼 프라이머리 섹터 쪽은 당연히 어떻게 해서 YD가 포지티브 하긴 하지만 인일레스틱 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섹터 같은 경우는 인컴이 올라가면 이쪽 섹터도 그로우 하긴 하지만 아주 빨리 그로우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반대로 매니팩처 쪽은 이 프라이머리 섹터보다 훨씬 더 빨리 그로우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일라스틱이기 때문에. 훨씬 더 YD가 프라이머리보다 높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프라이머리 섹터, 매니팩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서비스 섹터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지, 그지? 서비스 섹터도 YD가 이 매니팩처보다 훨씬 더 높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그로우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컴퍼니들은 YD를 가지고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쪽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될지를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일레스티시 쪽에서 마지막인 PS야. Price Elastic of Supply. Determinable PS가 PD랑은 달라. 그러니까 Determinable PS도 엄청나게 중요해, PS 쪽에서는.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줄게. 자, 지금 첫 번째 Determinant는 자, Unused Capacity and Cost of Input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페어 리소스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야. 물건을 만들 때 리소스가 필요하잖아. 다른 말로 팩터 프로덕션이 필요하잖아. 근데 팩터 프로덕션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팩터 프로덕션이 적으면 어떻겠어? 물건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서플라이를 늘리고 싶은데도 많이 늘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스페어 리소스가 없으면 없을수록 이닐레스틱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스페어 리소스가 없으면 그만큼 리소스를 구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비싸진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닐레스틱하다는 거고. 자, 그리고 스페어 리소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서 그러면 반대로 일라스틱 하겠지. 어디서든 그 팩터 프로덕션 구하기가 쉽다면 그냥 싸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경쟁이 붙어서 가격은 싸졌을 것이고, 그러면 리소스는 언제든지 내가 사와서 물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서플라이를 확 많이 늘릴 수 있다라는 거를 요 컨셉 디터미넌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디터미넌트는 자, 스톡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야, 회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건을 다 만들어 놨어. 그럼 웨어하우스에 스톡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만약에 파이널 굿을 스토어할 수 있다. 그러면 물건을 저장해 놓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을 꺼내서 막 서플라이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스토어할 수 있다라는 소리는 일라스틱하다는 소리고, 자, 내가 스토어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물건을 가격이 올라가서 서플라이 늘리고 싶은데도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없단 말이지. 그렇게 된다면 다시 만들어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럼 이닐레스틱해질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패시브 타임. 자, 여기도 내가 써놨지만, 자, 인풋을 찾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인풋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리소스를 얘기를 하는데, 자, 리소스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어떻겠어? 그만큼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일라스틱 할 것이고, 자, 시간이 없으면 당연히 많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일라스틱 할 것이고. 자, 타임은 근데 두 가지가 있어. 자, 방금 내가 했듯이 인풋을 찾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물건을 서플라이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그럼 물건을 빨리 서플라이 할 수 있다라는 건 뭐겠어? 일라스틱하다는 소리고, 물건을 그 서플라이 하는데, 물건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면 당연히 이닐레스틱 할 것이고, 그러니까 빠르거나 오래 걸리거나의 차이점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모빌리티 팩터 프로덕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팩터 프로덕션이 얼마큼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만약에 뭐 부산이랑 서울이랑 있었어. 그럼 부산에서 서울까지 팩터 프로덕션이 올라와야 돼. 근데 만약에 KTX가 없었고 고속도로도 없었어. 그러면 뺑 돌아서 와야 되는 거야. 그럼 10시간, 8시간, 막 8시간, 10시간 걸렸단 말이지, 옛날에는. 자, 그렇게 되면 물건을 만들고 싶은데 팩터 프로덕션이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만큼 이닐레스틱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KTX로 붙여가지고 한 2시간 반 만에 와서 그걸 물건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시간적으로 짧아졌고 그만큼 팩터 프로덕션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라스틱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듀서 서브스튜트라고 있는데, 자, 프로듀서 서브스튜트이 적으면 일라스틱, 많으면 이닐라스틱하다고 얘기를 해. 자, 이건 내가 한번 이그샘플로 보여줄게.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만약에 프로듀서가 물건을 만드는데 한 가지 그 리소스를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고 예를 들어 볼게. 자, 그러면 일단은 보여줄게.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우유를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게. 오케이? 요게 리소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컴퍼니 A가 있고 컴퍼니 B가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컴퍼니 A는 요거트를 만드는 회사야. 컴퍼니 B는 자, 요거트도 만들고 초콜릿도 만들고 뭐 치즈도 만들고 하는 회사라고 하자. 자, 우유를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이야. 자, 근데 예를 들면 A는 요거트 하나만 만들고 B는 요거트, 초콜릿, 뭐 치즈도 같이 만든단 말이지. 근데 각각 A랑 B랑 리소스가 각각 100리터씩 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자, 근데 가격이 올라갔네? 요거트의 가격이. 자, 요거트의 가격이 올라갔으면 컴퍼니들 입장에서 빨리 요거트를 많이 만들어서 팔고 싶어 한단 말이야. 요거트가 예를 들면 뭐 갑자기 트렌드 해졌다든지 사람들이 테스트 앤 프레퍼런스가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서플라이를 늘리고 싶어 하는데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요 100리터가 있으면 요 100리터를 다 컨센트레이트 해가지고 요거트에다가 요거트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서플라이를 확 늘릴 수 있다는 거지. 자, B라는 컴퍼니는 어떻겠어? 자, 요거트를 물론 만들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초콜릿과 치즈도 같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요 두 가지를 다 안 만들고 요거트에만 컨센트레이트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초콜릿을 만드는 팩토리에 일하는 인플로이드, 렌트비 이런 거, 치즈도 똑같고 이런 거에 다 손해를 본다는 커스트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100리터를 물론 요거트에다 좀 더 많이 주겠지만 주고 초콜릿한테 주고 치즈한테 줘야 된다. 디스트리뷰트 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렇게 되면 자, A에 비해 서플라이를 조금밖에 못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프로듀서 서브슛이 적으면 적을수록 서플라이가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일레스틱하고 프로듀서 서브슛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플라이 적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넬레스틱하다라고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거야. 오케이? 많으면 이넬레스틱, 방금 얘기했듯이 뭐 초콜릿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 일레스틱하다고 few close 서브슛이 있다면. 오케이? 자, 그리고 PES에서도 primary commodity가 manufacture보다는 PES가 훨씬 더 낮아. 다른 말로 primary commodity가 inelastic하다라는 소리야. manufacture보다. 자, 그 이유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프라이스가 올라오면 서플라이 늘리고 싶은데 primary commodity 같은 경우는 일단은 manufacture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오케이? 자, 그리고 알다시피 manufacture는 그냥 팩토리에서 물건을 만들고 뭐 익스펜드를 되게 하긴 하지만 뭐 새로운 머신이나 이렇게 하면 프로덕션을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프라이머리 커뮤니티는 아무래도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땅이 많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넬레스틱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리고 뭐 예전보다는 environmental destruction 때문에 뭐 많은 땅들이 많이 사라졌고 오케이? 많이 도시화됐다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그리고 매니팩처 같은 경우 새로운 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만들면 되는데 프라이머리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물론 머신이나 이런 걸로 도와서 서플라이 늘릴 수는 있지만 더 그 구체적으로는 뭐 예를 여기도 내가 써놨지만 새로운 뭐 예를 들어 시드라든지 새로운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훨씬 더 프로덕티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야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거기다 투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여기도 써놨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돈 되는 쪽으로 가지 돈이 안 되는 쪽으로는 투자를 안 한단 말이지. 근데 프라이머리 커뮤니티가 좀 더 돈이 안 되는 쪽이고 매니팩처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매니팩처에 더 하고 프라이머리 커뮤니티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자 이넬레스틱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다들 수고했어.